네, 외국인과 기관은 도대체 뭘 사고 있을까요?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수급 동향부터 빠르게 살펴보시죠. 네. 일단 오늘 눈에 띄는 특징은 삼성그룹주를 일제히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의 영향일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한국전력도 확인이 되고 있고 우리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랑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기업들도 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10% 이상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삼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그룹주를 일제히 담으면서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를 네. 매입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은 월간 1조 원, 그 다음부터 나눠서 이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자사주 매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주가를 방어해 주겠다. 주가를 좀 올려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다 지배구조가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자산 가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뭐 홍나희 어머니라든지 이 삼성전자를 담보로 해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르는 것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은 오늘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더 반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여부는 향후 흐름들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일 거라고 보시는데 그룹주 전체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삼성전자에도 이 자사주 매입 효과가 일시적일 거라고 그룹주 전체적으로 건가요? 일시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포함이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네. 자체는 이 효과는 좀 더 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룹주들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그 자산 가치가 높아지니까 오른다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성립을 하려면은 그룹주들이 같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고점에서 저점 49,900원까지 한 40% 이상 밀렸을 때 그룹주들이 같이 40% 밀렸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룹주들은 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자산 가치가 우리나라는 100%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룹주들이 어떤 수혜를 입는 부분들,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하루나 이틀 정도면은 어떤 이벤트는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룹주 내 탑픽은 삼성전자겠네요? 그렇죠. 어떤 자사주 이슈로 본다라면 삼성전자 매수하는 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룹주 중에서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네. 길게 본다라면 뭐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룹주 내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기업들 살펴볼게요. 두 기업 모두 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10% 이상 급락했다가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이 반등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매수 관점에서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아직은 매력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워낙에 금요일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본다라면 공화당 의원들도 IRA 폐지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이 좀 많다라는 그 의견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지역구에서 이제 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가. 근데 ARA를 폐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꼴이 되다 보니까 완전 폐지보다는 약간 수정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뉴스에 좀 나왔던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을 주다 보니까 일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인데 뭐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은 제가 뭐 명확하게 어떻게 된다 어쩐다라 말은 못하겠지만 IRA가 폐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그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온 것은 IRA 폐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의 정책을 좀 확인하고 이 변화 여부를 정확하게 강도를 확인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급락이 나온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추격 매수는 아직은 조금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IRA에 관한 불확실성이 아직 모두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의 업황 둔화도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기업들 가운데 본부장님의 탑픽도 하나 꼽아주시죠. 저는 한국전력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계절적인 모멘텀에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계절적으로도 이번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5조 원대 흑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5조 원대 적자였는데 그것을 1년 만에 상쇄시킬 수 있는 규모고 네. 또 하나는 한국전력의 실적을 악영향을 줬던 게 제일 큰 거는 유가입니다. 근데 유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발전 단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잡는 건 환율적인 부분들인데 네. 아직까지는 환율이 1,410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1,397원인가 네. 93원인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1,400원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지만 결국에는 길게 본다라면은 1,300원 초중반으로 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또 전기료도 어느 정도 좀 정상화하는데 기여를 했었던 부분들이 저는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인가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그 직전 고점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최소한 2월 달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25,500원, 26,000원 정도 갔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국전력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탑10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관도 역시 외국인처럼 삼성그룹주를 일제히 담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주가는 주춤한데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컴퓨터와 그리고 현대차에 관해서 기관이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9일 연속, 한글과컴퓨터는 7일 연속 매수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오늘 4%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루닛 오늘 이슈가 있었죠.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업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루닛. 아스트라제네카와 폐암 AI 솔루션 공동 개발했습니다. 자, 이 AI 솔루션 공동 개발이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만큼 효과적으로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 얼만큼 더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슈 자체가 상당히 강하죠. 뭐 1대1로 비교를 못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라이센서 수출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던 게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이 약물 지속형 관련해 가지고 1112하고 이제 공동 개발하기로 협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루닛 같은 경우도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계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암 관련해서 AI 진단해가지고 환자 위주로 이런 거 테스트를 검사를 했다라면 이번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을 맺은 건 뭐냐면 이 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검사 단계에서 AI 솔루션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어떤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을 상당히 유닛의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많이 개선시켰다. 그리고 또 시간도 5분 이내로 단축시켰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약을 개발했을 때 혹은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을 맺었고 이게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면 다른 기업들하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암이라는 것은 어느 한 회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오늘도 한 20%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를 확정 지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위기만 탄다라면 조금 가격은 좀 높긴 합니다만은 한 8만 원 정도까지도 연말까지 바라본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페트론하고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페트론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계약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연속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루닛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계약이 이번에 성사되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빅파마와 AI 솔루션 협력의 교두보를 좀 마련했다는 점에서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에 대한 의견 살펴봤고요.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 보겠습니다. 기관이 7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이후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고 있거든요. 네. 추가 상승 여력 얼만큼 더 남아 있을지 좀 따라 사도 될까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AI 관련된 기업들이 의외로 최근 한 달 정도 흐름을 보면 상당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드웨어 시장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에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하고 경쟁을 하기 위한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하이퍼클로버 X를. 근데 사실은 평가가 상당히 뭐 호평을 하죠.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쪽에 큰 L&M 시장은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틈새 시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들 기업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제품을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각 국가가 최소한의 AI의 서비스, AI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방이 됐든 보안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공유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있으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뉴스 말씀하신 것처럼 팔란티어가 나스닥 상장을 한다면서 또 기대감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기업들, 관련된 제품이 나와가지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오늘 한국과 컴퓨터가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이스트 소프트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솔트룩스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AI 드론 이슈가 있었던 코난 테크놀로지도 오늘 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들 가운데서 탑픽을 하나 꼽아주시죠. 저는 오늘 그 현대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차. 네. 현대차는 항상 실적 대비 주가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오늘 현대차가 강한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어떤 정답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성장성은 조금 아쉽지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주가가 어쨌든 상승을 전환되었다는 부분들. 그러면 현대기아는 삼성전자보다 더합니다. PBR로 따지면 0.5배 미만 전후고요. PER로 따져도 뭐 3배, 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도 주가가 못 가는 것은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약간 아쉬운 감이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현대차가 주가가 힘을 저번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그 주주 환원 정책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움직인 것은 실질적인 어떤 자사주 매입이라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뒷받침되는 내용이 없었다고 하면서 주가가 못 오르는 것인데 이번 삼성전자가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은 현대기아도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관련된 기업들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픽을 가려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한국전력 그리고 기관의 현대차. 본부장님의 선택은요? 저는 현대차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간략하게 설명해 네, 주실까요? 일단은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박스권 상단 언저리 2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연말까지 본다면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20만 원 전후가 계속해서 지지력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20만 원을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좀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픽은 현대차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수급을 참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